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행사가 있죠. 바로 스웰 2025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행사 앞두고 오를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이 행사가 XRP의 방향성, 실제 사용, 그리고 제도권 진입 흐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전문가 시선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웰 2025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예요. 뉴욕의 허드슨 야지에서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3일에는 웰컴 리셉션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행사의 연사 라인업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나스닥 CEO 아드나 프리드만, 그리고 블랙록 디지털 자산 담당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 무디스랑 CME, 그리고 B&I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까지도, 여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까지, 그리고 사장 모니카 롱도 참석하고 CTO 데이비드 슈워츠까지도 직접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조업 자체가 단순하게 화려한 손님 초대 수준이 아니라요. 상장과 커스터디, 청산과 규제 결제 인프라까지도 이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한 무대에서 전부 다 모인다라는 건요. 리플이 이제는 금융 인프라의 언어로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이번 스웰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권 연결, 나스닥과 블랙록, B&I CME가 여기서 함께 논의한다라는 건요. 단순 투자 얘기가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을 어떻게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입니다. 리플이 그 결제망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아젠다 구조만 봐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사용 데모, 이 11월 4일에는 XRP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실제로 시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보다 강력한 장면입니다.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XRP는 이론상의 코인이 아니라 작동하는 금융 인프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제랑 신뢰입니다. 이 다음 날에는 RLUSD를 주제로서 신뢰와 성장 세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RLUSD 같은 경우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자 글로벌 결제망의 중심 축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죠. 이번 세션에서 리플이 어떤 파트너랑 어떤 법적 구조로 이 결제망을 확장시킬지 밝힌다면은 XRP의 실제 사용 기반은 완벽하게 다른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3달러 돌파 시 신고점 랠리 같은 표현들은 솔직히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나누어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이 만약에 스웰에서 실제 사용 데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블랙록이나 B&I 같은 기관의 실질적인 참여 선언이 나온다면 XRP는 지금 형성 중인 대칭 삼각 패턴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3달러 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파생시장 과열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4에서 5달러 구간까지의 확장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는 건데요. 또 반대로 발표 내용 자체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 파트너십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발표 직후에 단기 매도세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8달러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면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관건은 발표의 무게감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을 누가 함께 하는지가 핵심이겠죠.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XRP 현물 ETF 승인 연기, 그리고 기대 과열에 따른 실망 반응들, 행사 전으로서 기대감이 너무 쌓이면은 발표 직후의 차익 실현 매도는 거의 필수처럼 따라옵니다. 게다가 유동성 리스크라거나 거래 물량 이동, 거래소 락업 해제, 이 선물 과열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은 단기적인 흔들림은 피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원칙으로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 개는 지지선 기반의 보수적인 진입, 또 다른 하나는 발표 확인하고 나서 확장 진입입니다. 즉 발표 전에 전량 진입하시기보다는 일부 포지션만 노출시키면서 발표 이후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중 조절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5가지 루틴은요. 이 거래소 순유입과 순유출, 그리고 파생시장 펀딩비랑 미결제 약정, 리플레저 온체인 활성 계정 숫자랑 결제량 변화들, 그리고 대형 지갑 이동 데이터랑 스팟 선물 가격 괴리율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5가지만 매일 체크하시면 스웰 발표의 시장 반응을 누구보다 빨리 읽으실 수가 있을 거고,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역사 패턴을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웰 전는 항상 올랐다라는 전설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하지만 지난 2018년 당시 3달러 고점 기록은 거래소마다 수치가 다르죠. 코인마켓 기준으로 3.3달러였지만 일부 거래소는 2.9달러, 또 일부는 3.6달러였습니다. 즉 절대치보다 중요한 거는 그때도 행사 전후 기대랑 실망 자체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기대를 미리 반영을 하고 또 발표가 끝나면 냉정하게 결과를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표 그날이 아니라 발표 이후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시작인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죠. 나스닥과 블랙록, BNI, 그리고 CME, 무디스까지도 이런 이름들이 한 가지 무드에 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플은 이제 블록체인의 세계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언어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가격은 몰라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리플이 제도권의 100원이 되기 위한 퍼즐은 이미 맞춰지고 있고요. 이번 수요일은 그 윤곽을 공개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신사 채널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발표 당일 실시간 흐름들, 그리고 실제 발표 내용이 시장에 어떤 파급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발표 직후의 분할 매수 익절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요. 단순한 이벤트로 바라보지 마세요.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는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신뢰고 XRP는 은행이다. 이 말이 한때는 그냥 멋진 구호로 들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리플이 진짜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로서 새로 짜고 있고 XRP는 그 안에서 돈이 흐르는 정산의 핵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은 레일을 깔고요. XRP는 그 레일 위에서 가치를 옮기는 자산인 거고 지금 그 구조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부터 살펴보자면은 리플의 핵심 결제망 리플렛이요. 과거에는 ODL이라고 불렸었던 이 서비스는 지금 리플 페이먼트로 발전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 과정에서 노스트로 계좌에 미리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요. 결제 순간 XRP를 브릿지로 거치면은 송금이 단 몇 초 만에 끝이 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묶이지 않으니까 효율 자체가 올라가고요. 송금 수수료는 거의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리플은 레일, XRP는 가치라는 말의 기술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리플이 만든 레일이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라도 이런 것들을 금융 시스템이 받아들이려면 제도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리플이 움직였죠. 미국 OCC, 즉 통화감독청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고 쉽게 말씀드려서 블록체인 기반의 신탁 은행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포지션 선언이 아니에요. 리플이 이제 신뢰를 직접 제도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뢰의 실체를 완성하는 조각이 바로 RLUSD,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 BNI 멜론이 준비금 커스터디를 맡고 있죠. BNI 멜론 같은 경우는 뉴욕 연준의 결제망과 직접 연결된 전 세계 최대 신탁은행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으로 돈을 옮기되 그 근거 자산을 전통 금융권 안에 두는 구조를 만든 거고 즉 신뢰를 온체인화한 거죠. 이게 바로 리플이 신뢰를 만들고 XRP가 그 위에서 돈을 옮긴다라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에 2025년 11월 국제 결제망이 완벽하게 ISO 2002 표준으로 바뀌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데이터 언어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이때 리플은 이미 ISO 2002 멤버로서 참여 중이고 이 말은 기존은행 결제망과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망이 같은 언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의 전략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 기술과 규제 그리고 언어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 레터에 EVM 사이드 체인이 붙으면서 이제 XRP 생태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치랑 담보, 대출 토크나 이런 모든 것들이 XRP 위에서 가능해지는 거고 은행의 역할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 그 코드의 심장에는 XRP가 들어가는 구조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변동성이나 규제, 기존 시스템의 저항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신뢰를 통한 잠식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RLUSD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은행 인가로 제도적인 신뢰를 얻고 ISO 2002로 호환성을 맞추는 방식이죠. 결국에 XRP는 가격보다 역할로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게 현실화된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리플이 OCC 인가를 받고 RLUSD가 연준 결제망에 등록이 되고 ISO 전환이 완료되면 XRP는 전 세계 은행 간의 결제에서 브릿지 뱅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XRP를 단순한 코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 자체가 디지털 중앙은행 자산처럼 작동하게 되니까요.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렸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리플 모두 다 급락했고 무엇보다 개미 투자자들의 대량한 패닉 셀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크립토 콘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국산 100% 관세 발언 직후에 100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개인 지갑들에서 하루 동안 바이낸스로 13억 달러 이상이 입금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1년 중에 손꼽히는 규모인데요. 리테일 투자자들이 불안에 떠밀려가지고 코인을 거래소로 옮긴 겁니다. 즉 대규모 패닉셀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고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이런 공포의 순간들 여기서 개미의 손에서 코인이 빠져나갈 때 그게 바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로 가벼워진 상황이고요. 이 과열된 레버리지가 대거 정리가 됐어요. 단기 투기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구조가 단단해졌다는 거고 이런 구간들은 겉으론 무섭지만 본질적으로 세력이 움직이기 좋은 바다 구간입니다. 공포가 깊을수록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커지겠죠. 결국에 리플과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다시 짜는 인프라이고 지금 이 시장의 공포는 그의 레일이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조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흔들리지만 구조는 조용히 완성되고 있어요. 리플은 신뢰를 세우고 있고 XRP는 그 신뢰 위에서 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페닉셀한 자리가 언젠가 다음 사이클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요. 공포가 머무를 때 새로운 기회는 이미 조용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 조절이고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는 매매라는 겁니다. 이 상승장에서 누구나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때는 마치 이 시장이 끝없이 올라갈 것 같고 하락장에서 또 반대로 끝없이 빠질 것 같은 이런 불안들이 덮쳐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았을 때, 혹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줄 알고 추가 매수 안 했을 때, 그때 기회는 항상 감정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시장이 급등할 때는 일부 수익을 정리해서 숨통을 틔워주고요. 또 하락할 땐 남은 여력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 결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긴 시간 시장에서 남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피로 배운 생존의 법칙인 거고, 원칙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이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계획을 지킨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답답하다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원칙을 버리면은 결국에 같은 패턴의 후회를 또 반복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이라도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장은요,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비중 조절하고 원칙 지키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일관된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